신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꿈의 기회, 바로 복권. 모두가 한 번쯤은 부러워하고 꿈꿔봤을 법한 복권 당첨. 여러분, 중독 중에서 복권 중독이 있다는 거 아세요? 복권 중독. 중국 상하이에 살고 있는 쉬차오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7년 동안 꾸준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복권을 구입한 자타공인 복권 매니아세요. 매일매일 복권을 산 사람이에요. 이 쉬차오라는 남성이 약 7년 동안 복권 구입에 쓴, 복권을 사는 데만 쓴 그 금액이 무려 6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원. 7년 동안 10억 원을 복권 사는 데에만 쓴 거예요. 아니, 그 10억을 복권 사는데 안 쓰고 모으기만 했어도 우리나라 경기도에 집 몇 채는 샀겠다. 10억. 이 쉬차오 남성은요, 한 번에 최대 2만 위안, 약 우리나라 돈으로 340만 원어치를 복권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1회에 340만 원 쓴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너무 아깝습니다. 나를 주지 그냥. 이 쉬차오 남성이 이렇게 복권 구입에 집착을 하게 된 이유는요, 5년 전에 2014년도에 복권 당첨이 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첨 금액은 한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이때 당시에 느낀 그 복권 당첨의 맛을 잊지를 못한 겁니다. 아, 1등이다. 아, 당첨됐다. 이 맛을 못 잊어. 그래서 이 쉬차오 남성은요, 자신의 집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명의의 집까지 모두 팔아가지고 복권 구입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부족해가지고 이 쉬차오 남성은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한테, 야, 내가 복권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나 한 100만 원만 빌려줘라. 한 50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서 돈을 빌렸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사채업자한테 돈까지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권에 당첨됐었던 금액보다 오히려 자기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재투자한 금액이 10배가 더 넘어가는 거예요. 있는 돈도 다 팔아먹는 이 답답한 상황. 복권 재당첨을 꿈꾸면서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오지 못한 이 쉬차오 남성은요, 결국에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됐고요. 아니, 일을 못해. 그놈 복권 때문에. 그러니까 자르는 거죠. 해고가 됐고, 이 아내 같이 살겠습니까? 빚만 만들고 있는데 이런 남편이랑 못 살죠. 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쉬차오 남성은요, 계속해서 복권을 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도 이 복권 구입을 전혀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된 거죠. 복권 구입에 중독이 돼가지고 재산 다 말아먹고 가정까지 파탄낸 남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렇게는 들어봤지만 복권 중독, 저는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에 수입이 끊긴 이 쉬차오 남성은요, 상하이 동부 푸동이라는 곳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A씨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왜? 복권 살라고.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우선 갔어. 근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게 주인인 A씨한테, 저기 내가 이거 복권 이거 미리 사고 돈은 내가 나중에 줄게요. 이거 좀 외상합시다. 이러면서 이 A씨한테 돈을 빌려달라, 외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A씨 입장에서는요, 이미 이 쉬차오 남성이 이리저리 돈만 많이 빌리고 다니고 갚지 않은 돈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외상을 해주겠어요.
빌려주면 못 받을 게 뻔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A씨는 싫다, 지금 돈을 내라, 나 너한테 돈 못 빌려준다 라면서 거절을 하게 돼요. 이에 이 쉬차오 남성은요, 나 지금 이 복권 사가지고 긁어야 되는데 네가 왜 상도 안 해주고 나한테 돈도 안 빌려줘?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지금 이거 사야 된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홧김에 이 쉬차오 남성은요, 이 A씨가 운영하고 있었던 해당 복권 판매점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와, 씨, 짜증나 이러면서 야, 그냥 싹 다 죽자 이러면서 불 지른 거예요. 이 이후에 쉬차오 남성은요, 재판에 넘겨졌고요,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억 7천만 원의 복권이 당첨된 이후에 그 복권에 중독이 돼가지고 있는 재산 홀라당 다 말아먹고 대출까지 받아서 재당첨을 꿈꾸며 10억을 쓴 것은 물론이고 화가 나가지고 복권 판매점에 화재까지 질러가지고 폐가 망신한 이 쉬차오 남성. 기가 찹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11월 태국 동부의 촌부리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당시 42살의 지라우트 폼판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 이 남성은요, 같은 번호로 복권 7장을 딱 구입을 했다가 우연히 복권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와, 씨, 1등이다. 지라우트 남성이 당첨된 금액은요, 4,200만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억 원에 당첨이 된 거예요. 14억. 와우, 부럽습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된 이 지라우트 남성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막 미치겠어, 좋아서. 그래서 당첨된 그날 저녁 바로 친구들과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와, 이제 나는 14억 부자다. 이제 나는 평생 놀고 먹어도 된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14억 원이라는 꽁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데.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했던 이 지라우트 남성. 하지만 이런 그의 꿈은 다음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첨된 1등 복권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복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1등 복권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된 후에 이 지라우트 남성은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14억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딱 복권 딱 긁어는 1등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넣어놓고, 와, 이제 나 돈 막 써도 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파티를 막 벌였는데, 그 다음날 이 복권을 꺼내갖고 이제 나 당첨자라고 돈 받아가려고 딱 하니까 없어. 뭐야, 복권 어디 갔어? 이 이후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좌절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된 이 지라우트 폼판. 그리고 이로부터 2달 뒤에 2018년 1월경 상실감에 빠져있던 이 지라우트 남성은요, 유서 한 장을 남긴 채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지라우트 남성이 남긴 유서에는요, 저는 복권에 당첨이 됐지만 그 복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가족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써져 있었다고 해요. 차라리 애초부터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현재까지도 이 지라우트가 잃어버린 복권의 행방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이 지라우트의 복권을 수령해간 사람 또한 없습니다. 파티를 연 날이 복권 1등에 당첨이 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내가 1등 당첨자입니다 하고 돈을 받아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 잃어버린 거죠, 진짜.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약 14억 원의 거대한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저녁에 성대하게 파티를 즐기면서 행복을 느낀 것도 잠시, 바로 다음날 그 복권을 잃어버린 걸 알고 자살을 선택한 비운의 남성. 이 태국은요, 복권에 이제 당첨이 딱 되면 약 2년 동안 유효기간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경에 이 지라우트 폼판 남성이 복권에 당첨이 된 거래요. 여기서부터 2년이라면 이번 연도 2019년 11월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근데 아직까지도 찾아간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늦더라도 가족들이라도 그 복권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이 당첨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반전이지 않아요? 저는 당연히 그 파티를 하면서 누가 가져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가져갔다면 이렇게 찾아갔었겠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목수로 일했던 당시 51살의 도널드 사바스타노라는 남성은요, 동네 편의점에서 즉석 복권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즉석 복권은 당첨이 됐어요. 당첨된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원. 이 복권에 당첨이 되고 이 도널드 남성은요,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돈으로 제일 먼저 새 트럭을 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미뤄왔었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도널드 남성이 굉장히 좋아했었대요. 왜냐면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몸이 조금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 건강검진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당첨되기 전까지는 이 건강검진을 쉽사리 받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돈 때문에 미뤄왔던 거죠. 그렇게 복권에 당첨이 되고 이제 돈을 이제 좀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이 남성은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그 검진 결과가 이 도널드 남성이 말기암으로 나온 거예요. 말기암 그것도 거의 다 진행이 돼가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제 좀 복권에 당첨도 되고 편히 살 수 있겠다 했는데 복권 당첨과 동시에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이 도널드 남성이 진단받을 당시 이미 이 남성의 뇌와 그리고 폐, 이제 거의 모든 부분에 암이 다 전이가 되어 있었고요. 이 의사들은 다 하나같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고, 가망이 없다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널드 남성이 당첨금을 수령하고 나면 그동안 해왔던 일을 잠시 쉬고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여행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그런데 그 계획은 실행을 시켜보지도 못하고 암 진단을 받은 며칠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요, 이 도널드 남성이 복권에 당첨이 딱 되고 3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남성은요, 복권에 딱 당첨이 되고 3주 만에 사망한 거예요. 11억 원에 딱 당첨되자마자. 거기다가 이 당첨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사망했대요. 이거 뭐 진짜 하늘의 장난도 아니고 너무 비극적이죠. 이 도널드 남성의 모친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백만장자가 된 지 며칠 만에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 그때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11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인생 역전을 한 그 순간 말기암 진단을 받고 3주 후에 사망한
이 도널드 사바스타노 남성.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돈을 하나도 못 써보고 운명의 장난처럼 사망한 거예요. 진짜 하늘이 장난친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6년 복권 당첨금으로 227억 원을 손에 넣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30살의 제프리 댐피어라는 남성. 30살에 당첨된 거예요. 부럽습니다. 당첨 당시에 이 제프리라는 남성은요, 본 아내와 이혼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재혼한 아내와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팝콘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됐어요. 이 제프리 남성은요, 227억 원이나 되는 당첨금을요,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당첨금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갔어요. 그리고 가족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거의 전체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제프리 남성은요, 지인한테 값비싼 고가의 선물을 하기도 했고요. 지역 교회에다가 기부를 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이웃 사람들은요, 이 제프리 남성을 굉장히 친절하고 가정적인 남자다라고 칭했어요. 기부도 하면서 그 돈을 문란하게 쓰지도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만 오롯이 쓰니까 따봉이다. 특히 이 제프리 남성은요, 처제인 빅토리아 잭슨에게 돈적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처제면은 내 와이프의 동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이 남성이요, 2005년 자신의 차에서 돌연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의 용의자는 바로 이 제프리 남성이 그렇게 아꼈던 처제 빅토리아 잭슨과 그녀의 남자친구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프리 남성이 처제한테 정말 쓰는 돈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처제가 죽인 거예요. 남자친구랑 함께.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 이 제프리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로 인해서 밝혀진 사건의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돈적으로 지원을 아낌없이 받았던 이 빅토리아 처제랑 그리고 당첨자인 이 제프리가 둘이 불륜관계였던 거예요.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불륜관계가 이 빅토리아 여성이 15살 때부터 이어져 온 거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내 언니의 남편을, 그러니까 내 언니의 남편을 내가 몰래 만나는 거지. 내 언니의 남편이 나를 만나는 거. 최악입니다. 뭐야 이게? 콩카 뭐야? 자매를 다 농락한 뭐죠? 저 쓰레기네요. 복권 당첨 후에 처제에게 돈을 펑펑 쓰는 이 제프리가 계속 못마땅했던 이 아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아내는요, 이 제프리 남성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돈을 아주 그냥 내 동생한테 다 갖다 줄라 그러는 거야? 내 동생한테 좀 지원 좀 그만해. 얼마나 갖다 퍼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때문에 돈줄이 끊겨버린 겁니다. 이 처제와 처제의 남자친구가. 형부 돈으로 먹고 사는데 지원 안 해준대. 뭘로 그러면 사치 부리면서 살아.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와 남자친구는 그냥 돈 주인인 이 제프리를 그냥 아싸리 죽여버리고 그 돈을 우리가 가지자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결국 총으로 제프리 남성을 쏴가지고 죽인 이 빅토리아 커플은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신형. 이 사건의 담당 형사부는요, 만약에 이 제프리가 처제와의 관계를 진작에 끊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제프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콩가루 집안, 콩가루 살인.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돈이 사람을 착하게도 했다가 나쁘게도 만들었다가. 우리는 한낱 그냥 돈의 노예들인 걸까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7년 영국의 550만 파운드 복권에 당첨이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원의 돈을 손에 쥐게 된 남자. 바로 옆에 당시 36살의 로렌스 캔들릿이라는 남성이에요. 36살에 100억 원. 이 남성은요, 이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성실한 공장 노동자로 술과 마약도 멀리하면서 다니던 공장에서도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남자였습니다. 캔들릿이 항상 성실한 남자죠. 이 캔들릿 남성은요, 복권에 당첨이 딱 되자마자 처음에 한 일이 바로 약 7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한 동네에 집 7채를 구매한 거였습니다. 이걸 제일 첫 번째로 했어요. 왜 한 동네에다가 집을 몇 채를 산 걸까? 그 이유는요, 내 친척들한테 한 집씩 나눠주려고 산 거예요. 이 캔들릿 덕에 가족들은요, 모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이 폭력배들이 이 캔들릿의 집과 가족들의 차에 불을 질러버렸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캔들릿 남성은 심한 우울증을 겪게 돼요. 이에 캔들릿은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진짜 영국에서 못 살겠다. 어떻게 내 집에 불을 지르고 친척 집에도 불을 지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가족들과 새 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가족들과 다 함께 영국에서 스페인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에서도 이 캔들릿은요, 가족들에게 호화로운 집과 값비싼 자동차를 다 선물로 돌렸어요. 그리고 이때도 얼마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스페인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폭력배가 행패를 부리거나 그러는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스페인에서 큰맘 먹고 시작했던 술집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요. 이 캔들릿이가 돈이 많은 걸 딱 알아채고 사기꾼들이 이 캔들릿 남성한테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사업이 좋은 게 있다,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사기 행각에 캔들릿은 또 넘어간 겁니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캔들릿은 가지고 있던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그 사기꾼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여기서 덮친 데 엎친 격으로 이때 2009년 캔들릿의 아버지가 자살까지 하게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뒤이어서 누나와 함께 살던 집에는 강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을 싸그리 다 도둑을 맞았어요. 결국에 누나와 살던 집이 은행에 압류가 됐고 어머니 집과 자신의 술집 또한 타인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잃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은요, 단 1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00억 원의 돈을요, 13년 만에 싹 다 탕진한 거예요. 이 캔들릿 남성은요, 13년 전에 복권에 당첨된 뒤에 제 인생은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이 캔들릿 남성은요, 말 그대로 무일푼, 진짜 동전 하나,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항으로 가는 이 택시비도 빌려가지고 냈대요.
돈 1전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동안의 마음고생도 엄청 했을 거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잃고 모두가 복권 당첨을 꿈꾸지만 이 복권 당첨자들 중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단 몇 프로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복권 당첨을 꿈꾸죠.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관리를 알고 이런저런 처리 방법을 알아서 그런지 사기꾼들이 별로 안 덤비는 것 같아요. 뭐 덤비더라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뭐 바로 판별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면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큰 돈이 뚝 떨어졌을 때, 그럴 때 꼭 하이에나처럼 사기꾼들이 주위에 몰려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에 관해서 허점을 많이 보인다라고 느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이제 우리나라 여자인데 미국에서 265억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분이세요.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65억 원의 복권에 딱 당첨이 됐는데 지금 앞서 얘기해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몇 년 만에 다 쓴 거예요. 다 탕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인 당첨자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 복권이 당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와, 실제 이렇게까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미국 편이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편이죠. 이것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세계의 복권 당첨자들의 저주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